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태국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당국은 인신매매 범죄의 억제를 강화해 1등급으로 승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년 장기 전략을 수립해 전문성을 강화해 인신매매 예방과 감시, 적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태국의 새 국회가 개원했는데 까오클라이당과 푸어타이당을 포함한 연립 8개 정당은 하원 의장으로 11선 의원이자 브라차차당 대표인 완 무하마드 누마타 씨를 지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완 무하마드 의장 지명자는 올해 79세로 푸어타이당계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여러 정부에서 하원 의장과 부총리, 장관직을 수행했었습니다. 얄라 무앙 지역 출신으로 최초의 이슬람계 하원 의장이었던 완 무하마드 의장 지명자는 두 번째 하원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방콕 수도권과 촌부리 지방을 무대로 연쇄 강도와 절도, 강간을 일삼고 있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데이팅 어플로 여성들에게 접근 후 직접 만난 후에는 외진 곳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과 현금,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7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수교 48주년을 맞아 주태국 중국 대사는 중국인 범죄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상적인 중국 기업들은 태국의 법률과 관습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일부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 도박과 전화사기 등 불법 행위로 선량한 중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사법 집행기관이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데에 적극 동의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의 행위는 태국과 중국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에는 1100만 명의 신장 질환자가 있는데 이 중 10만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전체 인구 6,600만 명 중 17%를 차지하는데 투석 치료에만 200억 바트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자의 대부분이 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병뿐만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등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시는 17일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와 관련해 토지와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 용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유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266회나 내지 않은 픽업 트럭을 적발하고 캄보디아 국적의 32세의 남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식품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로 경찰은 해당 회사의 소유주를 소환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으며 벌금으로 71,580바트를 부과했습니다. PTT와 방작주유소는 4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54땅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태국 외환시장에서의 바트와 가치는 달러당 35.27바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끄웅타이은행 외환딜러는 이번 주 바트는 달러당 34.9에서 35.75바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월 평균 300만 명의 외국인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은 190만 명으로 가장 낮았는데 6월은 220만 명을 넘어섰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6%로 증가했다고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액은 총 159조 6천억 바트였다고 합니다. 올해 태국에서는 댕기열이 대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환자가 3,287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적 환자 수는 27,377명으로 이 중 23명이 숨졌는데 감염자가 많이 나온 지방은 드락과 짠타부리, 난과 매홍손,
라용순이었습니다. 댕기열의 사망률은 1%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증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방콕 도심 바투만 지역의 무허가 술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업소 안에는 관광객 250명이 있었는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던 라오스인 7명과 업주 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할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인사이동 조치 후 단속무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경찰도 후웨이 컹구 라차다 소 28에 위치한 클럽을 단속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까지 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곳 역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업소 내에 있던 직원과 손님에 대한 약물 검사 결과 3명이 양성으로 나와 체포했으며 업주인 56세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청산가리로 14명을 살해한 여성의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인 36세 여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개 지방에서 최소 14명 이상을 살해했는데 음식이나 음료에 청산가리를 몰래 넣는 수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절도와 강도살인 등 80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국 육군은 딱과 깐짜나부리 지방에 국경감시를 담당하는 순찰대원들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병사들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댕기열과 함께 말라리아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29일 푸켓 탈랑 지역의 호텔방에서 한국의 미국인인 6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방 안에는 다툰 흔적이 없었으며 주사기와 약병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책상에는 영어로 쓰여진 편지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치앙라이 메라오 지역의 도로에서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을 적발하고 48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SNS에서 가짜 번호판을 3,500바트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바 이상 10만 바트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가짜 번호판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치앙마이의 우익단체 100여 명이 무앙 지역의 한 호텔 앞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과 형법 112조의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112조의 개정은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에 의한 것이라면서 112조 개정은 태국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바툼탄이 삼콕 지역의 9번 고속도로 산하행선 사이 풀밭에서 28일부터 실종된 45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철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가로등에 부착된 철제 부품을 떼어내려다가 추락사 또는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층 4호 무앙 지역에 위치한 왓소 톤사원을 방문한 30대 여성이 떨어진 기와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왓소 톤사원은 1년 내내 불교도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사찰 중 한 곳으로 방콕 수도권 주민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사툰과 팡하 지역 등 태국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농경지와 축사,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랑 지방에서는 축사가 침수되면서 60마리의 돼지가 폐사했고 키우던 닭들도 폐사했다고 농부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리까빈부리 지역의 들판에서는 도로를 평평하게 다지는 공사 중 들판에서 대량의 실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굴착기 기사가 들판에 흙을 퍼내던 중 기관 총용 실탄들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178발을 회수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깐짜나부리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2세와 21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전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었는데 이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픽업 트럭을 탄 괴한이 총을 5발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치앙라이 국경 순찰대는 네파루앙 지역의 국경 인근 숲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 국적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의 가방에는 여러 종류의 마약이 들어있었는데 경찰서로 여성을 인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촌부리 넝야이 지역의 도로에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던 벤틀리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34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16세 미얀마 어린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을 방콕 방프랏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앞서 16세 소녀가 여성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사건과 관련된 한 명을 체포 후 진술을 통해 공범인 여성을 체포하게 되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방콕 쨍와타나 정부청사와 방타피, BTS 청론시역 등의 폭탄을 투척한 4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종신형과 징역 16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명품 가방 매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3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4,500만 밭을 사치한 9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회사를 차려놓고 다음해 4월까지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 매매에 투자하면 연 40에서 5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9명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들에게 총 115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억 4,500만 밭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